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땡땡땡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게 뭐지? 빨리! 이런 급한 마음이 여기까지 다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한 얘기 좀 힌트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제가 바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급함입니다. 답을 알았으니 바로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요. 급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커피숍을 창업한다는 것, 사업을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이렇게 빨리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 카페의 경우에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긴 호흡으로 하셔야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급해지는 이유를 보면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페 창업을 하는 경우를 보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는데 인테리어에 조금 더 돈을 들이고 소품, 장비 이런 거를 사다 보면 생각보다 예산을 다 소진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최소한 6개월 동안 돈을 못 벌더라도 생활비, 먹고 살 수 있는 돈, 이 정도는 그 예산에서 운용 자금으로 빼놔야지만 이런 조급한 마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경험해 본 건데요. 오픈하고 나서 2년이 넘었는데 어떤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언제 생겼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고객들은 많이 무심하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또 카페라는 것은 조금 트렌디한 업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케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인스타 같은 SNS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찾다 보면 어디 막 대박이 났더라, 막 쭉 줄 서 있고 오픈런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러면은 더욱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돌 그룹이 한순간에 스타덤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연습생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5년, 7년 이렇게 연습생 생활을 거치고, 근데 일반 대중들은 그 떴을 때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 긴 노력의 기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SNS 이런 걸 통해서 하루아침에 오픈런 하는 모습만 보고 와, 저기는 대박났네, 우리는 왜 이럴까? 라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충분히 내공을 쌓아왔고 마케팅적으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운이 더해지면서 크게 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오픈하자마자 바로 성공할 거다라는 욕심은 버리고 노력을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구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보 선수인데 어차피 경기도 못 나가니까 몸도 안 풀고 운동도 안 하고 하면은 그런 선수는 만년 후보로 끝나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경기에 임할 수 있게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몸을 만드는 선수는 대타라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럴 때 정말 안타라도 치면은 더 성공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운이 언젠간 찾아올 거야, 그 운을 꼭 잡겠어 라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운인지도 모르고 기회를 놓친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오늘 그 뉴스를 보다가 한 일타 강사가 막 호텔, 오마카세, 골프 이게 다 인스타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봤었는데요. 사실 저도 인스타 보다 보면은 제 페이스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항상, 그래서 나의 경쟁 상대는 남이 아닌 과거의 내가 돼야 되고, 과거의 나보다 내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어제보다 발전했는지, 1년 전과는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항상 경쟁 상대는 내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급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어떤 매장들 들어가면은 이제 문 입구부터 외부 음식 금지, 막 1인 1메뉴, 막 이러고 막 느낌표 빠바바박 이렇게 하는데 그 글씨체에서 이미 막 그 사장님의 화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보통 카페에 갔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 이렇게 즐기고 좀 편한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저희가 다들 카페를 창업하고 싶어 하는 것도 좀 여유 있는 멋있는 바리스타의 모습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카페 사장님이 이렇게 여유 있고 멋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그러면은 고객들이 결국은 마음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동네에 있었던 카페인데요. 남자 사장님이 가게를 이제 퇴직하고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손님들도 떠나갔겠죠. 초조한 마음에 손님들을 기다리면서 담배를 태우시면서 문 앞에서 서성서성거리면서 호객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 그 가게는 몇 개월 후에 없어졌습니다. 고객들이 이런 바리스타 사장님한테는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 있게 커피 한 잔을 대접했을 때 손님들에게 더 멋지고 여유로운 공간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카공족들 때문에 사장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리가 너무 편안하고 콘센트가 다 있고 정말 공부하기 너무 좋아.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카공족 오지 마라 라고 화를 내면은 본인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장치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가게가 아예 휑하게 손님들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들어가기 싫은 가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창가 쪽에는 카공족을 위한 자리들을 몇 개 배치를 하고 또 안쪽에는 작은 테이블을 놓고 뭐 콘센트를 없앤다든지 해서 카공족들이 창가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항상 저 가게는 뭔가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손님들이 있어 이렇게 보이면서도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또 자리가 충분히 있고, 아까 제가 이제 1인 1메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주머니들 4분이 오면서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한 잔이요 이렇게 주문을 하고 4분이서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방도 올려놓고 자리는 막 6자리 이렇게 차지하고요. 커피를 마시다가 여기 뜨거운 물 3잔 주세요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 매출에 충분히 즐기다 가는 손님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싸울 것이 아니고 손님들이 몰려오는 시간에 저희 같은 경우는 빵을 굽습니다. 이렇게 살짝 빵 냄새를 풍기고 또는 뭐 크로플 이런 것들을 구우면은 냄새를 이길 수 있는 고객은 없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문하려고 하다가 빵도 주문하게 되고 빵을 먹다 보면은 또 목이 말라서 다른 음료도 주문하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항상 고객들하고는 머리 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지, 고객들하고 싸우려고 막 1인 1메뉴 막 이러면서 화를 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면은 또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초심을 잃고 귀가 팔랑거리는 겁니다. 어떤 손님들이 와서 아 여기 커피 너무 셔 이러면은 쓴맛을 내게 되고, 또 어떤 손님이 와서 여기 너무 써 이러면은 또 조금 덜 쓰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게 되고, 커피가 너무 밍밍한데 이렇게 손님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휘둘리다 보면은 나중에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맛을 가장 잘하는 것은 손님이 아니고 사장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커피 맛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매일매일 커피 맛을 보면서 체크를 하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손님들이 뭐라고 하든 밀어붙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장님들이 손님들을 붙잡기 위해서 막 메뉴를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여기 팥빙수 없어요? 가자 저기 건너집 가 이러면서 나가면은 갑자기 화가 나서 팥빙수를 만듭니다. 어떤 날은 손님들이 와서 여기 샌드위치 없어요? 저쪽 집 가자. 그러다 보면은 뭐 빙수도 팔고 샌드위치 팔고 메뉴를 정말 끊임없이 늘리다 보면은 품질이 떨어지고 메뉴 식자재 회전도 안 되고 메뉴를 만드는 데 있으면도 너무 복잡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점점 사장님도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어느 순간 멘붕에 빠질 것입니다. 식자재가 조금 오래되고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깝기 때문에 좀 살짝 사용을 한다든지 뭐 싸구려 재료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차 초심을 잃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보면은 백종원 선생님께서 솔루션을 낼 때 되게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메뉴를 단촐하게 주력 메뉴만 남겨놓고 다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카페라고 해서 메뉴를 정말 여러 가지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가게를 먹여 살리는 그런 시그니처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그 시그니처 메뉴를 밀어야지 뭐 손님들이 원한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 소문이 어떻게 퍼지는지 아세요? 소문을 내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바로 옆집 아줌마입니다. 제가 원래는 약사로서 일을 했었잖아요.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약을 추천하는데도 제가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옆집 아줌마입니다. 아줌마들이 와서 옆집 아줌마가 뭐가 제일 좋대 그거 줘.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제품을 사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착안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맘카페 같은 데서 유명해지면서 매출이 올라간 카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맘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젊은 아주머니들을 잘 공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 단골들이 1명, 2명, 3명 늘어나면서 소문이 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속도가 붙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버티질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본인이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갈 길을 열심히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뭐 6개월, 1년 뒤에는 결국은 매출이 2배 또는 뭐 그 이상 올라갑니다. 그 날까지 여러분들 조급하지 마시고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어제 나와 항상 경쟁을 하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으로 저희가 성공적인 카페 창업 한번 해봅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저희 먹스커버리 구독, 좋아요